스케치업을 실행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템플릿에 대한 부분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써져 있는데요. 건축 규모의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것인지, 또 도시 규모의 공간을 작업할 것인지, 풍경 내지는 제품 인테리어 공간을 할 것인지, 또 공간의 규모와 그 다음에 밀리미터법을 사용할 것인지, 인치나 피트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제가 공간을 만들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건축 공간의 규모의 밀리미터법,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 창이 뜨게 됩니다.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요. 모든 내용들을 다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뜨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본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창들을 클릭해서 잡아당기고 닫고, 왼쪽 클릭해서 잡아당기고 닫고, 왼쪽 클릭해서 잡아당기고 닫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팅들을 다 리셋 시킨 이후에 설정하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스케치업 화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부터 드랍다운 메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케치업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드랍다운 메뉴 안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파일은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기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환경들을 저장해서 다음에 쉽게 불러내어 쓴다거나 레이아웃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보낸다거나 구글 어스와 연동해서 위치를 지정한다거나 3D 웨어하우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모델을 누군가와 공유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모델을 가져와서 내 거에 넣는다거나 임포트를 통해서 다른 파일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D 파일이라던가 JPG 파일이라던가 스케치업 파일은 당연하겠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익스포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3D 모델을 내보낼 것이냐, 2D 그래픽을 내보낼 것이냐 인데요. 2D 그래픽은 단순하죠. 보여지는 화면을 JPG나 BMP나 PNG 파일 같은 그래픽 파일로 내보내는 거가 될 것이고요. 3D 모델 같은 경우는 맥스, 라이노, 3D 프린터 아니면 언리얼 엔진 이런 것과 호환될 수 있도록 그런 파일들을 내보낼 때 여기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린트 셋업이라던가 바로 프린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프린트를 여기서 바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에디트입니다. 에디트는요, 앞으로 가기, 뒤돌아가기 등 한다던가 아니면 만들어진 모형을 잘라내고 카피하고 붙여놓고 지우고 숨긴다던가 잠근다던가 하는 기능들을 여기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 짓는다던가 컴포넌트를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겠죠. 뷰하고 카메라는 같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유가 뷰는요, 보여지는 대상에 대한 것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 들어있는 기능들이고요. 카메라는 보고 있는 주체를 설정할 때에 들어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뷰에서는요, 툴바, 이 화면 안에서 내가 어떤 작업창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어떤 물체를 숨기거나 빼거나 할 것인지, 그림자를 넣는다던가 안개를 넣는다던가 선 두께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스타일을 어떻게 넣을 거냐, 애니메이션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게 할 거냐, 이런 세팅들, 보여지는 대상에 대한 세팅이 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고 있는 주체에 대한 설정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바라볼 때 수평투영으로 보느냐, 퍼스펙티브 뷰를 보느냐, 아이소로 보느냐, 이 소실점을 가지고서는 바라보느냐, 줌할 것이냐, 위에서 바라볼 것이냐, 밑에서 바라볼 것이냐, 화각을 넓힐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거는 보고 있는 주체에 대한 설정이잖아요. 그것이 카메라에 해당이 돼요. 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지는 대상에 대한 것, 심지어는 우리가 이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한 그 세팅, 툴바에 대한 세팅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로우, 툴, 그 다음에 윈도우, 이 세 가지 메뉴입니다. 드로우는요, 간단합니다. 선을 그릴 것인지, 홀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그릴 것인지, 샌드박스라고 해서 유동적인 형태를 그릴 것인지를 여기서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진 걸 가지고 툴에 들어가시면 지우고, 칠하고, 움직이고, 회전하고, 늘리고, 줄이고, 밀고, 당기고, 어떤 일정한 형태로 당기고, 그 다음에 옵셋시키고, 합치고 분해하고 교집합 합집합으로 형태를 변형하고 글자를 넣는다던가 치수를 재서 넣는다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로 넘어가게 되면 오른쪽 트레이 왼쪽 트레이라고 해서 양쪽에 이렇게 되죠 하면 이 양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윈도우를 배치를 해서 앞에 있는 툴보다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세팅하고서 사용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에는요, 스케치업 전체 세팅들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저는 Vlay를 설치해 놨어요. 여기까지 해서 드랍다운 메뉴 설명을 드렸고요. 세팅을 좀 해봐야겠죠. 먼저 아이콘이 배치가 돼야지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툴바라는 창이 뜨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전부 클릭해서 한번 켜줘 볼게요. 이렇게 다 오픈을 해봤습니다. 자, 닫기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택하고요. 페인트 통이니까 칠하는 거겠죠? 이거는 지우는 거라네요. 자, 선으로 직선, 곡선, 사각형, 입체 기준의 사각형, 원, 그 다음에 다각형, 그리고 홀을 그리는 네 가지 방식.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그린 다음에 늘리고 줄이고 해서 부피를 만든다던가 이동한다던가 회전하거나 형태를 끌어올린다던가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옵셋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줄자로 측정을 하고 디멘션을 넣을 수도 있고 각도를 재기도 하고 메모를 넣을 수도 있고 축을 조정한다던가 글자를 넣는다던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회전해서 본다던가 줌을 한다던가 특정 부분만 본다던가 하는 형태로 보기 방식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여기 있는 어느 시점에 가서 보기, 둘러보기 한다던가 단면으로 잘라서 보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케치업은요, 여기 있는 선택 툴을 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이동 툴과 보기 툴을 이용해서 그리고 변형시키고 코멘트 넣고 가 모델링의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띄워져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뭘까요? 여기 있는 아이콘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분류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드로잉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같은 그림이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요거를 한번 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쪽에 있고, 카메라 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둘 것이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이라고 하는데 고급 기능은 이 뒤쪽으로 보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 역시 보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스타일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옆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Vlay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쪽으로 일단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Vlay, 이거는 측정되는 치수에 대한 내용, 레이어, 섹션도 역시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 아이콘이 있죠? 여기다가 밑으로 붙여 놓을게요. 선택에 해당되는 내용도 똑같은 아이콘이 여기 있죠? 같이 배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내용은 이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어하우스도 올려주고요. 로케이션이라던가 그린 것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모아져 있잖아요. 우리는 세로로 된 거를 가지고서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치수 측정, 레이어에 대한 거, 트림블, 샌드박스는요 그리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형태를 붙여주고 합쳐주고 빼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다가 분류를 해주고요. 이 녀석도 위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장면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묶어줄게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객체들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로 하나 빼놓고, 이것은 치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이거는 라벨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분류와 객체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쪽으로 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넣어주게 되면 아이콘에 대한 분류가 다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는 중복되는 내용들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들 보면은 아이콘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건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내용도 아이콘이 이제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워주고, 샌드박스는 아직 남아있네요. 에디트에 해당되는 내용도 닫기, 이것도 컨스트럭션 닫기, 카메라에 대한 이 부분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닫기. 섹션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 아이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겨두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들도 좀 잘 보면은 이쪽에서 겹쳐지는 내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복되는 아이콘들은 딱히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위주인 이 녀석들과 기능에 대한 이 녀석들로 좀 분류가 됐는데, 이걸 위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붙이면 이렇게 웨어하우스도, 로케이션도, 트림블 커넥트도,
자, 이거는 보면은 파일에 있었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곳에 들어갔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저는 왼쪽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샌드박스나 나머지 이런 기능들도 위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계속해서 치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눈에 좀 잘 띄는 곳에 갖다 두도록 할게요. 두 번째, 첫 번째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섹션은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이쪽으로, 스타일 보는 방식이 고급 카메라보다는 아무래도 요 뷰가 더 훨씬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앞으로 당겨오고 스타일을 잡는 부분도 고급 카메라보다는 더 많이 잡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챙겨야 될 것이 요 섀도우, 요 부분은 태양광선에 대한 내용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끝으로 몰아주고요. 그 다음에 V레이에 대한 부분들도 자, 이렇게 V레이 조명, 그 다음에 V레이 여기까지 전 이쪽에다가 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대한 내용도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데 레이어는 이거보다 좀 더 상세한 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닫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매치해서 넣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아이콘을 활용을 하다가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할 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맥락을 가지고서 이런 구성을 잡아 놓으시고 이런 게 강제적으로 잡혀져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그 흐름을 빨리 읽으셔야 돼요. 이 툴바에 있는 기능들을 다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러면 그림을 다 바로 그릴 수 있느냐? 조금 부족합니다. 추가되는 기능들이 바로 윈도우의 드랍다운 메뉴의 트레이에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오른쪽 트레이와 왼쪽 트레이, 그리고 전체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 트레이를 왼쪽 트레이도 열어서 컴포넌트와 아웃라이너, 도형의 구성, 그 다음에 스타일, 오른쪽에다가는 그림자, 머티리얼, 레이어 이렇게 모아놨고요.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저랑 구성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세팅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 트레이를 하나 껐거든요. 왼쪽 트레이에 몰아가지고 전부 다 켜볼게요. 네, 확장되어 있는 화살표는 전부 다 줄이고요. 트레이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넣어보려고 합니다. 트레이 매니저를 열어서 해볼까요? 왼쪽 트레이에 전부 다 클릭.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 텐데요. 왼쪽에는 모델링에 또 치우쳐져 있는 트레이를 모아서 사용을 할 것이고, 오른쪽에는 보여지는 세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모아서 두 개를 분류를 해놓고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인포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부피를 하나 늘렸을 때, 그리고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도형이 어떤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지, 면을 눌렀을 때 어느 면적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속성을 알려주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에 대한 내용이고 내가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왼쪽에다 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머티리얼에 대한 내용은요, 도형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후반부 작업, 매핑을 한다던가 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저는 오른쪽에다 둘 예정이에요. 윈도우에서 오른쪽 트레이, 머티리얼을 클릭을 해주면 왼쪽에선 빠져나가고 오른쪽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는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서 형태를 관리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 둘 예정입니다. 스타일은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트레이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트레이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스타일을 끌어서 오른쪽에다가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어떤 객체들을 분류해 놓고선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포토샵에서의 레이어는 투명한 종이를 겹쳐놓고 작업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죠. 그래서 하나에 덧입혀서 그리고 그 위에 뭔가 올려놓을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의 레이어는 객체와 도형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두도록 하겠고요. C는 보이는 이 장면과 스타일과 내용들을 그대로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델링보다는 후처리에 가깝고 오른쪽으로 분류를 해 두겠습니다.
섀도우, 그림자 같은 설정도 마찬가지지요. 오른쪽으로 제가 옮겨 놓도록 할게요. 포그, 오른쪽으로 빼놓도록 할게요. 효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매치 포토는요, 2D 사진을 이용해서 어떤 공간을 구성하고 만들어낼 때 좀 더 유용한 기능입니다. 모델링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왼쪽에 좀 두도록 하고요. 소프트 엣지 같은 경우는 역시 보이는 거에 대한 효과 내용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빼겠습니다. 이것은 닫아 놓을게요. 아웃라이너는요, 만들고 있는 이 객체를 일반 객체로 아니면 그룹 객체로 컴포넌트 객체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레이어는요, 그룹이나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면 아웃라이너는 객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웃라이너의 관리가 굉장히 일의 효율을 끌어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트레이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강의를 위해서는 이 흐름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보이시라면은 이 흐름으로 일단은 익숙해지시고 이후에 여러분 입맛에 맞는 배치를 해놓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